제6호 태풍 인파의 영향을 받았던 상하이가 거센 바람과 폭우로 흡사 유령의 도시를 연삭해 합니다. 인파는 도로를 걷던 보행자를 사정없이 날려보내고 뿌리채 뽑힌 가로수가 승용차를 덮쳐 짓누르며 제방과 노면이 2m 이상 떨어졌던 황포 강물이 제방 끝까지 차올라 넘실댑니다. 26일 중국 기상당국에 따르면 이번 태풍 인파로 상하이 일대 하루 최대 500mm 폭우가 쏟아졌고 36만 2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1시간 만에 무려 201mm가 쏟아진 폭우화된 방류로 순식간에 물에 잠긴 정저우 지하철과 진광터널 참사와 관련된 영상과 사진이 중국 소셜미디어를 압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기록적인 폭우는 천재지변이지만 엄청난 참사는 인재라며 생생한 현장 영상과 사진을 통해 재난을 은폐 축소하려는 중공 당국에 맞섰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터널에 갇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지 정저우 지역민은 물론 중국 내국인 나아가 전 세계인에게 진실을 알리려 했던 겁니다. 23일 중국 언론들은 허난성 폭우로 56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지만 이날 한 네티즌은 사고 현장에 참여한 한 견인차 운전자의 생생한 증언을 여과 없이 내보냈습니다. 진광로 터널에서 6,300구 이상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 또한 사망 데이터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증언한 겁니다. 운전자의 증언은 곧 24일 트위터에 공개된 시신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통해 뒷받침됐습니다. LT식의 라이프타임 뉴스 CN이란 네티즌은 위에 사진을 게시하며 오늘 중공군이 정저우 진광터널을 인수했다. 터널 복구가 목적이라 하지만 어떤 장비도 가져오지 않았다. 시신들을 옮기려 터널을 봉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보통제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진실규명 논란입니다. 이번 정저우 참사에 대해서도 자연재해냐 인공재해냐를 두고 소셜미디어에서 공방이 뜨거웠지만 중공 당국의 거짓 선전 활동이 간파당한 지는 이미 오래전부터입니다. 당국은 소위 사회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인재를 자연재해로 둔갑시켜 그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중공 정부가 긴급구조를 어떻게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홍보하고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최소화해 중공 정권의 완전 무결성을 입증했다고 선전합니다. 예를 들어 당국은 이번 홍수는 50년에 한 번, 100년, 500년, 1000년으로 점차 확대했고 심지어 5000년까지 거론하는 등 허난성 수자원부 웹사이트를 통해 1000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5000년에 한 번 만나는이라고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중앙기상대 수석예보관인 천타오가 약 70년 만의 강우 기록이라고 언급한 것은 전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중국 관방 매체들은 일제히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재해로 묘사했고 외신들 또한 중공의 의도에 따라 일제히 1000년 만에 5000년 만의 대재앙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 영상을 생생하게 접한 네티즌들이 중공 당국이 재난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폭우 적색 경보를 발령하면서 왜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막지 않았는가? 왜 임시 휴교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가라며 당국의 무책임한 대응 태세를 질타하며 중공 정권의 정면으로 대응한 겁니다. 25일 칸중국에 따르면 21일 허난 교통라디오가 오전 6시 현재 정저우 고자수이 저수지댐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방송하는 동안 현지 네티즌들은 진광터널이 5분 만에 완전히 침수됐다며 당국이 댐 방류를 미리 알리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23일 당국이 정저우 폭우로 50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동안 자유아시아 방송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저우 실종자를 찾는 메시지만 해도 130여 건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사망 데이터를 대중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중공 선전부의 일관된 전통입니다. 여타 분야의 정책은 수정하기도 하지만 사망자 수만큼은 절대적으로 예외입니다. 실제 사망자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공개된 사망자 수에 따라 징벌 수위가 달라지는 중공만의 독특한 규정 때문이기도 합니다. 선전 칭수 이후 폭발 당시 기자들이 현장 사망자 사진 80장을 확보했지만 선전부는 버젓이 사망자가 3명이라고 공개 발표했고 그 순간부터 사망자는 3명으로 기정사실화됩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전문가 허칭리는 중공이 인터넷 시대에 이전처럼 엄격하게 정보를 통제하기도 불가능하지만 통제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중공 당국이 정보 통제를 위해 취하는 마지막 수단이 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등 진실을 알리려는 자를 잡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나마 정저우 참사 당시 3일간 사고 현장 영상과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당국 자체가 사고를 처리하느라 바빠
목격자들을 단속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중공 당국이 최종 사망자 수를 발표하며 재난 규모를 설정한 후 당국은 대중을 겨냥해 소위 루머를 차단하겠다며 공식 뉴스만 집중하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이후부터 검열된 영상은 삭제되었고 증언자의 핸드폰은 압수당했으며 그 어떤 진실 공방도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반년 전에 보수했다던 터널 배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되어 삭제당했습니다. 상부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에 대해 정저우 지하철 내부 직원이 인공재해라고 폭로한 것도 사회 안정을 해치는 행위가 됩니다. 엄마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요라고 애타게 엄마를 찾다 실종된 자녀를 찾는 안타까운 사연은 중국인은 전해선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지하철 차량에 갇힌 통근자들이 애타게 구조를 요청하며 소셜미디어에 올린 절박한 영상과 사진도 검열 대상이 됩니다. 현재 진건터널 침수 차량은 모두 철거됐지만 당국이 보고한 최종 사망자 수는 6명에 불과합니다. 당국의 사망자 수 축소 발표는 이제 일상이 되어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공 당국이 규정한 모든 것은 사회 안정을 위한 것이고 언제 어디서든 완전 무결한 존재가 중국 공산당이라고 선전하는 당국의 거짓과 사기를 이번에 또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파이였습니다.